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89명과 동행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에게 폴란드가 더 중요한 나라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폴란드 수출액은 약 10조 2,500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의 큰 손으로서 K방산 상승세에 가속을 시켜주었죠. 지난해 7월에 체결된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무려 25조 8천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라고 하죠. 첫 나토 회원국 상대 방산 수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추가 수출 계약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K방산은 현재 파죽지세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약 26조 6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K방산의 수준은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지난해 12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점유율 2.8%로 세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폴란드 수출은 빠진 값입니다. 국기연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한국은 2012-2016년보다 무기 수출액이 177% 증가한 성장률 1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 5%, 방산 4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향후 3년간 방위산업에 1조 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육성책을 내놓았죠.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K방산. 하지만 모든 것이 경쟁이기에 그들을 경계하는 라이벌들도 있습니다. 그중 K방산이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방산의 대표주자 라인메탈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장갑차 129대를 도입하는 사업이고 8조 원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넘어선 가치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라인메탈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라인메탈은 이번 사업에서 링스 KF-41 장갑차로 참여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AS-21 장갑차로 참여했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에 의하면 지난해 실시된 현지 비교 평가에서 경쟁사인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에 대비해서 레드백의 우수한 성능이 보고된 데다가 유럽보다 우리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현지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주 레드백 사업이 독일에게 뺏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호주 현지 언론에 의하면 독일이 호주 육군의 전투 정찰 차량인 복서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인데요. 2조 5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호주 레드백 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메탈은 호주 동부 퀸즈랜드주 레드뱅크에 있는 군용 차량 센터에서 제작,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라인메탈이 호주에서의 생산 능력과 현지화를 강조하면서 호주 장갑차 사업 수주전에서 한 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동안 공들여온 레드백 사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메탈은 기성 제품과 현지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K방산이 아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독일의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는 수주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레드백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 차량들의 호주산 강판을 수입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호주 국방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갑 강판을 호주 비살로의 스틸로부터 대량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쉽게 물러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노르웨이가 차기 자국의 주력 전차로 한국 현대 로템사의 K2 전차 대신 독일 라인메탈사와 KMW사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레오파르트2 A7 전차와 함께 막판까지 경쟁했지만 결국 좌절된 것이죠.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는데요. 물론 독일과의 관계 강화라는 정치적 이유도 존재하기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폴란드에 이어 연이은 수출 낭보를 기대했던 한국 입장으로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히듯이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험평가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한국 전차가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은 것이기에 향후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K방산은 훌륭하게 자리내고
내고 있지만 라인메탈을 포함해 타국 경쟁사들이 넌 만만치 못 않음을 알 수 지나간다.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K방산 기업들이 이겨내어 방산 4강이라는 목표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K방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비즈토랑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